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과 군산에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각각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논밭이 물바다가 되고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산비탈의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수백 건이 넘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집중호우가 계속돼 제방이 무너지고 하천이 범람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삼북천 제방이 무너져 용안과 망성면 주민 600여 명이, 군산은 산 절개지가 무너져 주민 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용안과 용동, 망성 등 익산 북부 지역에서는 물바다를 이룬 논밭에 물이 빠지지 않아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익산 북부권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 집중호우로 또다시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농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수문관리 부실 등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고 농업총공사는 금강 수위가 높아져 불가항력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 피해 반복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도내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익산과 군산에는 지난 13일부터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장마철 평균 강수량의 2배에 육박하는 비로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여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첫 소식 김은서 기자입니다. 지난 사흘간 폭우가 내린 익산과 군산. 익산 함라면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510mm였습니다. 도로 침수 104건, 주택 침수 63건, 수목전도 36건, 토사 유입 34건 등 총 247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송천 사거리 영등동에서 오산면 탑채 제방도로, 춘포면 세월교와 만경강 언더패스 등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농작물 침수 피해도 있었습니다. 익산 용안면, 용동면, 낭상면 등 3,469헥타르의 농작물이 침수됐습니다. 특히 하천 제방이 무너져 용안면 10개 마을 주민 631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흘 동안 493.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호우경보가 발효된 14일에는 하루에만 360mm가 쏟아졌습니다. 개정면 소룡동 등에서 도로 침수 130건, 나운동, 구암동, 월명동 등에서 주택과 상가 침수 89건이 발생했으며 토사유실 90건 등 총 473건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농작물은 벼 3,000헥타르, 콩 450헥타르, 총 3,450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현재 도내 곳곳에는 누적 강수량이 많아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또한 18일부터는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이 함께 미치면서 강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까지 예상되는 총 강수량은 100에서 200mm로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산사태와 범람 등 각종 재해와 인명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이처럼 지난 며칠 군산과 익산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은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어 주민 600여 명이, 군산은 산 절개지가 무너져 주민 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2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익산 망성과 용안, 용동면의 경계선인 송교다리. 도로를 따라 줄지어 들어선 비닐하우스 단지가 온통 누런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대부분 비닐하우스도 천장 끄트머리까지 차올랐고 나흘째 벼들이 물에 잠기면서 농민들은 아예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벼 심은 거 싹 못 먹지요 이게. 이게 어떻게 며칠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요. 망친 거요 이게. 완전히 망친 거요 다. 먼저 완전 포기했죠. 근데 이제 뭐 아무런 할 능력이 없지 이제. 피해 보상은 이제 국가 재난지역으로 어떻게 해야 할 텐데. 갑자기 불어난 물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어미소는 아직도 축사에 갇혀 있습니다. 먹이도 못 먹고 있어요. 저기 119 구조대들이 저기 10마리 꺼내갖고 애매소는 그냥 있어요. 지난 14일부터 폭우가 쏟아진 데다 대청댐 방류로 삼북천 제방이 무너져 10개 마을 주민 600여 명이 대피하고 지금은 7개 마을 452명만 남은 상황.
주민들 대부분은 제대로 짐도 챙기지 못하고 다급하게 나와 학교나 경로당 등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 죽은 데지 뭐 갔으면 그게 갑자기 끌려 나온 것이. 군산 나운동 월명공원 석치산 자락. 지난 14일 오후 5시쯤 CCTV에 비친 빌라 앞은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울 만큼 비가 쏟아지고 순식간에 맥없이 산 절개지가 무너졌습니다. 빌라 앞은 금세 토사로 뒤덮이고 나무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인근의 한 빌라 역시 석치산 자락 일부가 무너지면서 절개지를 둘러싼 철조망이 암석에 깔리고 도로는 토사로 막혔습니다. 군산시는 이 두 빌라 28가구 73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산과 익산에는 18일까지 100에서 2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된 상황. 일부 복구는 이뤄지고 있지만 또다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대피 명령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계속해서 비 피해 소식 전해드립니다. 익산 북부권에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집중호우로 또다시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농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지붕만 남겨놓은 채 물에 잠겨 마치 저수지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인데요. 농민들은 수문관리 부실 등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고 농어촌공사는 불가항력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17일 낮에 본 익산 망선면 일대. 지금 잔맛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제 뒤로 보이는 비닐하우스는 모두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마치 저수지에 비닐하우스가 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곳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200mm의 비가 내렸을 때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농민들은 농어촌공사가 집중호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금강변을 따라 상포, 배수 통분 등이 설치돼 있지만 수문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하소연합니다. 나도 아침에 나와서 보고 또 한 번 더 나와서 너야 좀 지대가 좀 낮았어. 용소 양수장이나 그 식으로 해서 물을 품어주고. 특히 일부 수문은 아예 고장이 난 상태여서 재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잠정 집계된 피해 규모는 망선면 일대를 중심으로 무려 3천여 동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습니다. 수박과 토마토, 오이, 상추 등 한 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용도 수문에서 수문이 2개가 고장나가지고 거기서 뽑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반면 농어촌공사는 불가항력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사흘간에 걸쳐 최대 50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상류 지역 댐 방류 등으로 금강 수위가 9m까지 근접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농경지 배수를 위해 수문을 열었다면 오히려 망성 등 저지대로 더 많은 물이 역류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금강 수위가 높으니까 수문을 못 열고 수문을 닫고 이제 배수 포구형으로 푸는 거죠. 적지 않은 비만 내렸다 하면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익산 북부권. 간척이나 보호를 쌓아 개간한 농경지인 만큼 더 이상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내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축구장 17,000여 개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7일 오전 5시까지 익산 500mm, 군산 48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로 벼와 논콩 등 농작물 14,579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또 완주 5곳과 익산 4곳, 장수 2곳 등 모두 14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41곳의 학교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학교 수는 유치원 6곳,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12곳, 고등학교 8곳, 특수학교 2곳 등 모두 41곳입니다. 이들 학교는 담장이 붕괴되거나 토사 유출, 수목 쓰러짐, 건물 누수 등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이후 도내 13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실시했고 군산 대성중학교는 조기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열린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농경지와 원예시설의 비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 차원의 별도 복구 대책과 군부대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논 9,577헥타르를 비롯해 밭 4,533헥타르, 원예시설 412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이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 등 도내 9개 시군은 424세대, 753명이 주택 침수와 산사태 우려로 긴급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면서 농경지 14,000여 헥타르가 잠기고 가축 피해와 인명사고까지 발생했지만 정부는 충북과 경북 지역에 한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와 익산시 등은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북도가 사활을 걸고 도전한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여부가 이번 주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최종 대상지를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선도지역과 미래 가능성을 고려해 대상지를 결정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는 새만금이란 경쟁력을 앞세워 미래 성장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기업 생산 설비와 연구 등을 위한 건축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국가산단의 올해 신규 건축 허가 건수 10건 가운데 5개 기업이 착공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착공된 건축 현장 13곳을 포함하면 18곳에서 건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8개 기업의 투자 금액은 1조 1,313억 원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1,378명의 인력이 고용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조선업 생산 및 기술 인력 5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따라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조선업 근로자 채용을 유도하고 전문 기술 인력 양성 지원 사업 등 4개의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500여 명을 교육 및 양성합니다. 또한 대상자들에게는 월 20만 원의 훈련 수당을 지원합니다. 한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올해 연간 10만 톤 이상 블록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1,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한 가운데 지난 6월 말 기준 고용 인원은 800명으로 인력 200명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군산 비흥항 동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60대 선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이 선원은 지난 13일 오후 6시 비가 내려 비흥항에 정박 중이던 9톤짜리 어선에서 선장과 선원 등 3명과 함께 있다가 다음 날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튿날인 지난 15일 실종 신고를 받은 해경은 수색 끝에 선원을 발견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금품을 훔친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와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이들은 수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빈집 2곳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어 1,500만 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범 C씨를 따라갔을 뿐이라 말했고 경찰은 주범으로 추정되는 C씨를 추적 중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에 쏟아진 극한폭우로 축제와 행사가 연이어 취소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부안에 내린 폭우로 남북도로 사면 일부가 떨어져 나가 18일 2시로 예정됐던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완전 개통식을 연기했습니다. 부안군은 지난 15일 예정이었던 새만금 가요제를 취소했고 진안군은 오는 29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진안고원 수박축제를 앞두고 농작물 피해 현황을 파악 중입니다. 수해 피해가 크다면 축제 개최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릇이 없다며 가출 여중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2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1부는 특수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살 A씨와 17살 B군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이틀간 전주의 한 모텔에 중학생 C양을 감금하고 강목으로 30여 차례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5월 5일에도 C양을 호텔에 가두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범행 이유로 C양이 반말을 하는 등 버릇없게 행동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농어총공사가 다음 달 16일까지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할 청년 농업인을 모집합니다. 농어총공사는 이 단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10년에서 30년 동안 장기 임대하거나 임대 후 매도를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로 모집 인원은 14명, 한 명당 지원 농지는 0.5헥타르 이내입니다. 자격은 현재 소유 농지가 없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과정을 수료했거나 경영실습 임대농장이나 스마트팜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이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도내 학교에 남은 성면이 내년 말까지 모두 제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건물에 남은 성면 면적은 800개 학교 505만 제곱미터 가운데 2.3%인 12만 제곱미터입니다. 도는 올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186억 원을 들여 8만 4천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성면 제거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3만 3천여 제곱미터는 내년에 제거할 예정입니다. 또 교사와 학부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성면 제거 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청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은 상반기 기준 0.5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법정 비율인 1%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겁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 금액의 1% 이상을 중증 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익산시가 보석 문화관광도시 발전 방안을 마련합니다. 오늘 최종 보고회가 이뤄진 보석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서 국내외 보석산업 실태와 경쟁력 분석, 육성정책 및 투자계획 등이 제안됐습니다. 또 문화관광 산업과 결합해 주얼 팰리스 운영 혁신과 청년장인 아트페어 운영 등도 제시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주얼리 시장 규모는 6조 3,421억 원으로 2021년 대비 13.8% 증가하며 매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군산시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시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군산 시간여행 마을 놀이터를 주제로 관광명소 12선과 해시태그 이벤트, 체험존과 놀이존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전문 문화관광 해설사와 통역사를 상시 배치해 홍보관 방문객들에게 시의 주요 관광지와 역사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시는 잼버리 대회 이후에도 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익산시가 상정한 1조 8,238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경 예산이 처리됩니다. 익산시의회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추경 예산 심의를 꼼꼼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양정민 의원은 익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 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또 장경호 의원은 도시관리공단 근무 인력이 당초 계획과 달리 늘어나고 있다며 방한 경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생태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생태여행 프로그램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평일 하루 2차례 운영하고 선착순으로 24명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전기버스로 운영되며 운행 코스는 변산 고사포 야영장, 잼버리 개최지, 생태단지, 간척박물관 순이며 오후 코스에는 목요일 한정으로 메타버스 체험관이 추가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1시민 1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시민 5인 이상으로 피아노, 플루트, 첼로, 바이올린 팀을 모집합니다. 개인 단위는 가야금, 해금, 첼로, 플루트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영등 시립도서관이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도담도담 문화교실을 운영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나만의 관심사를 찾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나도 유튜버, 궁금이의 실험놀이, 신기술 과학발전소 등 18개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2도에서 출발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비가 오는 가운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대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